유물을 파헤치는 해설박물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강행실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베스트셀러 만백성 필독도서 삼강행실도는 살인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유교의 한 학파인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 삼강오륜을 기본적인 도덕질서로 삼고 주자갈의 예법을 서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했죠. 현대에 와서 유교 문화는 가부장제, 지나친 위계질서 등의 폐해를 낳고 오히려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답답하고 고지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는 그게 도리이고 이치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중 성군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세종은 유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유교의 민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동시에 세종은 백성들도 유교 사상을 일상에서 모두 실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 등장하는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세종 10년이었던 1428년 9월 27일 무렵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왜 죽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인륜을 저버렸으니 강상죄에 해당했고 신하들은 능지처참으로 처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종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면서 단순히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넘어 백성들에게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칠 방법을 찾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화를 위한 만백성 필독서 삼강행실도였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삼강에 대한 예절교육서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한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 효자도, 신하가 군주에 대한 충을 실천한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 충신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실천한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 열녀도, 이렇게 3부작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각각 3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대부분은 중국의 사례이고 국내 사례는 효자도 4편, 충신도 6편, 열녀도 6편입니다. 그런데 삼강행실도 편찬을 명령한 세종이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기 때문에 책을 한문으로 펴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한문을 몰랐기 때문에 삼강행실도를 한문으로 편찬하면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기 때문에 백성 교화가 불가능했죠. 그렇게 생각한 방법이 누구든 알기 쉽게 그림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삼강행실도의 모든 사례는 주인공 효자, 충신, 열녀의 모범적인 행실과 그림, 그리고 이를 칭찬하는 시로 이뤄졌죠. 특히 그림은 판에 새겨 찍어내는 판화로 그렸는데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에 모두 담았고 뚜렷한 이목구비와 옷 주름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내 이야기만으로 효자, 충신, 열녀를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 고사년의 아전이었던 유석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유천을은 매일 발작을 일으킨 뒤 기절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 유석진은 밤낮 없이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슬픔에 매일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의원과 약을 구하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의 뼈를 피에 섞어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유석진. 그는 곧바로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을 잘라 그 뼈를 피와 섞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병은 나았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백범 김구는 아버지의 병환이 심해지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불에 구운 뒤 약이라고 하고 드시게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당시 고기를 먹기 힘든 환경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건강이 괜찮아질까라는 생각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신라의 19대왕 눌지왕은 전대왕이었던 실성왕이 고구려와 외에 인질로 보낸 형제들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실성왕은 왕자였던 복호를 고구려, 미사흔을 외에 보내 외교수단으로 썼죠. 그때 신하 박재상이 눌지왕에게 자신이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박재상은 고구려 왕을 잘 설득해 복호를 데려오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후 왕에게 인사한 뒤 미사흔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바로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일본에 도착하자 신라의 왕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여 도망쳐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미사은과 자주 배를 타고 놀았습니다. 어김없이 배를 타고 놀던 어느 날 박재상이 미사은에게 이 길로 신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상은 시간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일본에 남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외왕은 박재상을 가두고 다리 가죽을 벗긴 뒤 갈대를 날카롭게 벤 위를 걷게 했고 뜨거운 새 위에 서 있게 하는 등 온갖 고문을 자행했죠. 그럼에도 박재상이 굴복하지 않자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박재상의 부인은 세 딸과 함께
함께 일본을 향해 곡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박재상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실려있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 삼국유사에는 일본에 붙잡혀 갇힌 박재상이 일본의 신하가 되라는 제의를 받자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일본 신하는 될 수 없고 신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일본의 벼슬과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합니다. 민간설화로는 부인이 남편 박재상을 기다리다 그 자리에서 돌부처가 돼 망부석이 되었다고 전하기도 하죠. 고려시대 진사 배중선의 딸 열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동교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집안일을 정말 잘했다고 해요. 그러던 1380년 어느 날 일본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편 이동교는 싸우려고 나서서 다른 지역에 막사해 있었는데요. 외적이 동네까지 들이닥치자 혼자 있던 부인 열부는 어린 아들을 안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외적의 눈에 띄어 쫓기고 강가 앞에 다다르는데요. 열부는 아들을 강둑이에 올려두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외적은 강에 빠진 열부에게 강 밖으로 나오면 살려는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열부는 욕을 퍼부으며 어찌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느냐, 내가 어찌 도적에게 몸을 더럽히겠느냐 라고 외쳤는데요. 결국 외적은 화살을 쏘아 열부의 어깨를 맞췄고 다시 쏘아 심장을 맞춰 열부는 강 속에서 사망합니다. 왜군에 맞서 절개를 지킨 이야기로는 논개도 유명하죠. 논개는 최경회의 첩이었는데 최경회가 임진왜란 중 사망하자 외적들이 벌인 잔치에 들어가 외장 게야무라 로크스케를 꿰어 끌어안은 채로 바다에 투신해 함께 죽었죠. 삼강행실도는 성종 때 한글로 내용을 추가했고 선조 때, 영조 때 개역 간행되었습니다. 중종 때 속삼강행실도, 광해군 때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등 추가 내용을 담은 속편들이 등장했고 이외에도 중종 때 이륜행실도, 정조 때 오륜행실도도 편찬해 삼강오륜의 교화서를 완성했죠. 삼강행실도는 해외까지 진출했는데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사히 료이라는 인물에 의해 일본판 번역본도 나왔었답니다. 삼강행실도는 유교적 도덕 질서를 담고 있는 책으로 현재의 관점으로는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행실도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삼강행실도를 실제로 읽어보시면 흥미로우면서도 의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화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으니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